단기적으로 딱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들으셨죠? 예, 꿀팁. 이전 편 재밌게 보고 오셨죠? 이번에도 투자 심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해야 되나요? 이제 익숙해지셨네요. 네. 밝게 해주시니까 저도 따라하긴 했는데. 아, 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손절매입니다. 음. 이제 내가 이제 수익을 본 게 아니라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를 좀 역시 또 놔줘야 되는데 이 손절매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왜 못 보낼까요?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저도 제일 힘들어해요. 네, 제일 여전히 힘들어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손절매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 이유가 이게 손절매도 일종의 패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많이 못 배워서 그래요. 한국인들이 정말 뛰어나고 열심히 살고 요즘 뭐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는 뭐 더더욱이나 네.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라 선도국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어떻게 모든 문화가 장점만 있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잘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게 바로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이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좀 너무 투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손민아 아나운서, 지금 이제 손민아 작가죠. 네. 이제 저랑은 대학 선후배 사이라서 굉장히 이제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참 중요한 얘기를 자기 책에서 한 적이 있죠. 스페인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과 거의 2년, 3년 동안 기숙사 같이 쓰면서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서로 아플 때 또 보살펴주고 생일이면 같이 또 재밌게 놀고 막 정말 재밌게 지냈죠. 근데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제 이별을 해야 되죠. 손민아 작가는 막 엉엉 울면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없어 막 안고 막 우등껴 안고 막 진짜 지난 2년 3년 동안은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이랬더니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민아 우리 다시 못 만나. 인정해. 우리는 여기까지 행복하게 살았고 이제 각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만나기 쉽지 않아. 너 그렇게 우리는 계속 다시 만날 것처럼 얘기하지 않아도 돼. 이 손 작가가 그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 한국의 문화가 이별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되게 어색해요. 그런데 손절매는 패배를 인정하고 이별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두 가지를. 네. 패배를 인정하는 게 왜 적냐면 스포츠를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이게 외국은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지고 이기고 그래서 깨끗이 지고 승복하는 걸 많이 해봤는데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해서 성취하는 건 많이 잘하는데 네. 졌어. 오케이. 이게 되게 힘들어요. 우리 패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오죠. 패배를 인정하고 깨끗하게 이별해 주는 게 손절매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안 해봤기 때문에 힘든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단기적으로 딱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깊게 자리 잡은 성향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도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별한 적이 있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옆에 다른 작은 승리가 저를 위안으로 삼아줄 때였어요.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는 난 얘기가 제가 이게 쭉 몇 가지의 이렇게 투자 상품을 놓고 여기서 4승이 생겨. 그냥 여기 2패가 인정이 되더라고. 그런데 이 6개가 모두 한 바구니에 담겨서 1승이야. 이게 내 운명이 달린 1승이면 절대로 그 패배가 인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야만 손절매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패배에 대한 깨끗한 인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는 게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면 사소하게 만만한 바구니라도 여러 개를 만드셔야 돼요. 우리 뇌가 크기보다 빈도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얘기로부터 나오고 제목 붙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행동경제학이에요. 심리학과의 경제학이 만나서 아주 독특한 그런 학문의 사조를 만들어낸 이 행동경제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거기에 소위 말하는 그게 승패의 개념을 만들어서 나쁜 것들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인정해야 되는 것들을 골라낼 수 있는 그게 생기고 더 중요한 건 실패한 게임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그래서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이 안 되잖아요. 아주 소액 막 10,000원, 20,000원 혹은 30,000원씩 불입하는 펀드를 한 3-4개 정도 추천받아서 나와요. 그러면 걔가 위에 올라가죠. 그럼 그 종목에서의 승리감이 나오는데 이런 작은 마이너리그 야구팀의 승리도 결국은 희망이 없는 메이저리그 구단을 팔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승리를 통해서 이 친구를 손절매할 수 네. 있다는 얘기고. 크게 큰 문제가 있는 결정 내려야 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수님, 저 같은 경우에 계좌에 예수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정말 1,000원 단위까지 박박 긁어서 이 종목 쇼핑을 하거든요. 이런 제 심리는 뭘까요? 이것도 이제 행동경제학에서도 하는 얘기인데 그 현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돈. 그냥 계좌에 있는 제목 없는 현금은 불안 안 하지. 그러니까 의미가 아직 없어요. 이 5천만 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를 부여하기 대단히 어렵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어느 계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미를 가지기가 쉬워지니까 바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현금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주거래은행에서 자산에 대한 그 관리와 조언을 해주시는 그 네. 매니저께서 교수님 왜 이렇게 통장이 많아요? 돈도 없는 분이. 아니, 워낙 가까우니까 네.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게 통장이 많으니까 재밌지 않아요? 어차피 뭐 이자율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개의 통장으로 쪼개놓으면 5천만 원을 10개의 통장으로 쪼개놓으면 500만 원이죠. 네. 그럼 내 선수가 지금 10명인 거예요. 5천만 원을 어디다 딱 쓸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10명의 금쪽 같은 아이들을 이번에는 어떤 선수를 내보낼까 이걸 고민하죠. 더 웃긴 건 이 10명의 선수를 가지게 되면 꼭 여기에 한 3명 정도는 소위 말하는 백업 선수로 놓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는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비상금. 네. 그러니까 지갑에 현금 10만 원이 있으면 그냥 슬쩍 날아가요, 어느 순간.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10만 원 중에 3만 원을 딱 떼서 2번 딱 적고 오늘부터 너를 비상금이라 자기를 부여하노라. 딱 이러면 그걸 운전면허증 뒤에 놓으면 3만 원은 빼면 내가 정말 비상시가 아닌데도 이걸 꺼내? 맞아요. 심지어는 친구가 이걸 달라 그래? 그럼 나와 뼈와 살을 발라내는 놈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 나눴기 때문에 백업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받으면 나눠요. 어떻게든. 근데 더 재밌는 건 네. 그럼 5천만 원이 만약에 5억이 됐어요. 그럼 또 5천만 원씩 10개가 생기죠. 네. 상상만 해도 기분 좋다. 기분이 너무 네, 네, 기분이 좋네요. 네, 네. 5억이 아니라 5천만 원도 생기기 전에 늘 뺏겨봤기 때문에. 여담이지만 그래서 비상금을 어디다 숨겨야 되는지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찾아봤다니까 내가. 어디가 가장 좋은가요? 이건 여담이지만. 영국에서 실제로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3등이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백과사전. 근데 아무도 안 버려. 네. 2등이 부인의 졸업 앨범. 절대 안 봅니다. 네. 1등이 결혼 앨범. 절대 안 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죄송합니다. 이 꿀팁. 이 꿀팁 꼭 기억하시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만화님들께서 이제 결혼 앨범을 보겠죠. 결혼 앨범과 네, 네. 졸업 앨범과. 다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익 실현도 아직 안 됐는데 네. 한턱 내는 분은 이런 얘기 하나 해주셔야 돼요. 그럼 밖에 나가서 한턱 들래요. 그래서 저도 맞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